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노트북 LM이랑 구글 AI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논술형 빈칸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화면을 켰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노트북 LM 화면이고요. 이제 GPT랑 제미나이랑 다른 점은 얘네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인 자료들만 이제 엄선해서 할 수 있거든요. 뭐 유튜브 링크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이런 형식의 파일들이라든지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복사된 텍스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고 뭐 회의록 녹음한 것도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공부에도 좀 활용을 하는데 이제 KDT 과정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이제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이제 PM 과정 프로덕트 매니저 과정을 이제 좀 듣고 있는데 거기서 했던 수업 이제 온라인으로 했던 거를 좀 녹음을 해서 이렇게 먹이고 아니면 약간 뭐 칼럼 같은 거 먹이고 이제 PDF 자료 같은 걸 좀 먹여놨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뭐 자료를 만든다고 하면은 얘가 다른 데 검색 안 하고 제가 넣은 자료만 이제 첨부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라벨이 있는데 라벨을 누르면 이제 새 라벨 추가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전 이제 라벨을 추가를 해서 다 분류를 해놨죠. 여기 보면 아예 제목도 파일 제목도 제가 다 깔맞춤을 했습니다. 고객 분석이면 이렇게 딱 나오게.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빨리 파악할 수 있게 정리를 해놨고 이제 좀 예시를 보여드린다면 이걸로 제가 논술형 빈칸 문제를 만들 거예요. 논술형 빈칸 문제는 어떻게 만드냐? 프롬프트가 있거든요. 이게 프롬프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프롬프트고 이 프롬프트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캡처를 하세요. 캡처가 됐으면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했고 이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걸 라벨을 나눠놨잖아요. 이 라벨의 특정 라벨에 해당하는 것만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모두 선택을 풀고 저는 이제 고객 분석 라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해서 엔터를 누르면은 문제를 이제 만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나왔죠. 문제가 나왔으면은 이제 형식에 이제 맞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 문제들을 이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구글 독스로 넘어가면 됩니다. 구글 독스로 이제 넘어가서 여기에 붙여넣을 거예요. 붙여넣기를 하고 근데 여기 약간 좀 쓸데없는 이런 것들은 지우고 문제만 남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잠시만요. 제목을 좀 한번 바꿔보죠. 제목이 고객 분석이니까 01 고객 분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01 고객 분석으로 바꿔보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탭이 여러 개 있잖아요. 탭을 이렇게 여러 개로 만들 거거든요. 문제별로 탭을 만들 거예요. 이걸 이제 볼드 처리하고 다시 여기까지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 바꾸기에 붙여넣을 겁니다. 붙여넣고 여기 이제 간격 띄워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다 고른 다음에 컨트롤 X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넣고 그리고 이제 이거 다시 볼드 처리하고 여기서 이제 바로 닫기까지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 바꾸기를 해서 붙여놓고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해서 문제 10개를 이제 각각의 탭에 이제 한 개별 개당해서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네, 이제 문제를 각 탭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분류를 했으니까 잠시만요. 문제 1번을 한번 출제를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 입력창에 붙여놓고 그리고 이거 대화창은 대화 기록은 지웁니다. 이 채팅 기록을 지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노트북 LM이 답변을 해줄 때 제가 선택한 소스랑 이 대화 기록을 다 참고해서 하거든요. AI라고 하는 게 우리 말을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중치라고 해서 이제 다음에 나올 언어를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텍스트가 너무 많이 있으면 얘가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런 GUI 환경에서는 대화 기록을 그냥 바로바로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지워주고 어차피 문제 복사했으니까 프롬프트를 더 입력을 할 건데 이제 논술형 답안 프롬프트가 있어요. 답안 프롬프트가 있는데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제가 이제 파란 표시한 거 있죠? 네, 이거 캡처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걸 캡처해서 저장을 하면 되고
좀 말을 거칠겠네요. 좀 창피하긴 한데 뭐 일단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면은 답안이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답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답안이 이렇게 나왔고, 네, 잘 나왔네요. 이렇게 논술형으로 이렇게 정리를 잘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가서 문제 아래다가 이걸 붙여놨습니다. 컨트롤 V에서 붙여놓고 문제가 또 반복이 되죠. 그리고 이제 뭐 답안 표시 이런 거 지워도 되니까 딜리트해서 지워주고 한번 검토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뚱한 별표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고른 상태에서 컨트롤 H를 누른 다음에 여기 다음으로 바꾸기 비어있죠. 모두 바꾸기 누르면은 네, 다 지워집니다. 이런 쓸데없는 건 이렇게 지우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좀 간격이 좀 떨어져 있어야죠. 이게 좀 떨어져 있는 게 낫고, 얘도 간격을 좀 떨궈줍시다. 간격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네, 여기서도 좀 떨궈줘야 되고, 이런 거는 냅둡시다. 네, 일단 이 정도 정리가 됐고, 이거를 다시 이제 복사를 해서 답안만 복사를 해서 잠시만요. 답안을 복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이게 답안이 나왔잖아요. 선택을 일단 풀어놓고 여기서 해야 되는 게 키워드를 뽑아야 돼요. 빈칸 키워드. 일단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캡처해서 저장하시고 60개만 제가 뽑아달라고 할게요.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해제한 이유는 있습니다. 60개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 소스를 참고해서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해제를 하고 얘가 뽑은 답안 있잖아요. 답안 안에서만 이제 60개 키워드를 뽑으라고 선택을 제가 해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누르면은 이제 60개 키워드를 정리를 해줄 겁니다. 네, 문제 키워드가 이제 도출이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대화창에다가 붙여놓고 이제 쓸데없는 글들은 이제 지워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지우면 되겠죠. 약간 좀 되게 뭐라 해야 돼, 좀 지역적인 것들. 이 지역적인 게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일단 이걸 한번 지워보고 얘도 좀 지워봅시다. 너무 그거 한 게 많네요. 얘도 좀 지워주고 되게 이게 약간 좀 일반적인 것들이라서 얘도 지우고 얘도 지웁시다. 지웁시다. 지우고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웁시다. 얘도 지우는 걸로. 왜냐면 이제 키워드를 60개로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60개가 그게 딱 60개만 정확히 뚫리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가 이제 반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빈칸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채팅창에서 약간 너무 지역적이다 싶은 것들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지역적이다 싶은 것들은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이거에서 이제 컨트롤 X를 한 다음에 구글 AI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구글 AI 스튜디오를 넘어가면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게 있어요. 플레이그라운드를 일단 눌러주시고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원래는 이제 여러분이 처음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그라운딩 미래 구글 서치라는 게 켜져 있을 겁니다. 근데 얘를 꺼야 돼요. 왜냐면 이게 뭔 소리냐면은 내가 보낸 자료 말고도 구글 검색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엄선된 자료를 노트북 LM에서 다 뽑아냈잖아요. 오히려 구글 검색 결과가 섞여 들어가면은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부정확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아예 꺼버립니다. 꺼버리고 그리고 여기 템퍼러처라고 있는데 이 템퍼러처가 뭐냐면은 파라미터 값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AI 창의성이 정도예요.
그럼 이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창의성은 높아지는데 거기에 이제 반비례를 해서 작아지는 게 제가 준 프롬프트에 대한 충실도가 되게 낮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얘한테 창의성을 강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정확도가 중요한 거니까. 답안은 이미 뽑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0.15로 맞춥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0.15로 맞추고, 그리고 해야 할 게 이 문제의 답안을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hift 엔터 2번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빈칸을 뚫어달라고 해야죠. 딱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프롬프트는 지금 이 파란색 표시한 거 있죠? 이게 프롬프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캡처하시고, 그리고 프롬프트 아래에다가 이제 키워드를 정리한 거 붙이면 되겠죠? 키워드 정리한 거, 잠시만요. 여기 있죠? 이거를 이제 제가 방금 컨트롤 Z를 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소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나타난 거고, 여기서 다시 컨트롤 X를 누르면은 키워드들이 잘라놓기, 복사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컨트롤 엔터를 쳐야 됩니다. 컨트롤 엔터를 치거나, 아니면 이 버튼을 클릭을 해야 돼요. 여기로 이제 컨트롤 엔터라는 게 나오죠. 저는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이 논술형 답안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빈칸들을 뚫어줄 거예요. 이제 제가 정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 지금 이렇게 답안이 나왔습니다. 답안이 이렇게 얘가 빈칸을 뚫은 답안이 나왔고, 여기 에딧, 연필 모양을 이제 에딧을 눌러서 이렇게 얘가 별다른 코멘트를 남겨보세요. 그럼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고, 여기 가서 이 답안들을 지워주고, 여기 지금 컨트롤 B가 되어있죠. 볼드체가 되어있으니까 이 볼드체를 풀어줍니다. 컨트롤 B를 또 누릅니다. 볼드체가 이렇게 풀리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답안을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 제목들은 볼드체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건 붙여넣고 컨트롤 B 하고 딜리트 컨트롤 B 딜리트 컨트롤 B, 그리고 이게 내려갈 때 딜리트를 하고 컨트롤 B를 하면 되는데, 이게 컨트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한 글자씩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이랑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한 단어씩 됩니다. 이렇게 한 단어씩, 한 단어기니까 아니라 이제 띄어쓰기가 안 된 이제 한 문치까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할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딜리트 누르고 다시 컨트롤 B 쫙 내려가서 백스페이스 컨트롤 B 딜리트 컨트롤 B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정리를 해주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약간 좀 여유있게 좀 떼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띄우면은 약간 겔탭이나 아이패드 같은 데다가 볼 거거든요. 아이패드보다는 그냥 겔탭에서 보는 게 좋아요. 이유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붙어 있으면 이게 중간에 끊겨요. 그래서 이제 끊기지 않고 이제 한눈에 다 보이게, 페이지별로 한눈에 다 보이게 이걸 간격을 약간 좀 여유있게 띄워주는 겁니다. 얘는 이 정도에서 띄워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빈칸들 있죠. 이 빈칸들을 이제 흰색으로 이제 바꿔줘야죠. 이제 안 보이게. 근데 이것도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한 문단씩 하면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고, 잠시만요. 더블 클릭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누르면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한 문단인데 한 단어만 되어 있네요. 그럼 아래에서 다시 합시다. 여기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해당 키워드를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선택이 또 됐죠. 또 다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얘를 하니까 이렇게 아래에 떴잖아요. 이상하게. 그럼 얘가 이제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오른쪽에 다음 오른쪽 걸 얘가 가려버리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른 다음에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면은 여기에 이제 빈칸들이 숭숭 뚫려 있죠.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컨트롤 A를 누르면은 답안이 보이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것들을 이제 다 뚫어주면 돼요. 이것들을 다 이제 흰색으로 바꿔주면 되고, 빈칸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됐다고 하면은, 얘를 이제 PDF로 저장을 해서, 갤럭시 탭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왜 굳이 갤럭시 탭에다가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이걸 굿노트가 아니라 이제 삼성 노트에다가 띄울 거거든요. 굿노트에는, 요즘 굿노트에는 그게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썼을 때는 이제 팜 리젝션이라는 기능이 없었어요, 굿노트에. 팜 리젝션이 뭐냐면은, 그냥 펜만 인식하게 하고 손을 인식이 안 되게 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빈칸을 해놓고, 만약에 굿노트에다가 이걸 쓴다고 하면은, 펜만 닿는 게 아니라 이제 쓰는 과정에서 손이 닿잖아요. 그럼 이제 손까지 인식해서 이게 갑자기 확 내려가거든요. 이게 쓰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로 확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되게 불편하겠죠. 근데 삼성 노트는 이제 팜 리젝션이라는 게 있어서 손을 인식 안 하고 펜만 인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빈칸을 채워 쓰면서 뒤에 내려갈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삼성 노트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 논술형 빈칸 문제 채우기 연습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빈칸을 채울 때 우리가 용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맥락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맥락에 맞게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때그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빈칸을 채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거 우리가 이 답안의 구조랑 내용을 다 외우게 되거든요. 이거를 완벽하게 외우면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이 문제만 본 상태로 이제 빈 종이에다가 이제 답안을 이 문제만 본 상태로 서론, 본론, 결론에서 다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단순히 A4 용지나 그냥 빈 공책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고시총 같은 데 있잖아요. 약간 서울대 주변에 약간 뭐 녹두 그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그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 중앙광장 지하 가보면은 중지 가보면은 약간 문방구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파는 게 5급 시험, 5급 이제 뭐 행정고시랑 외무고시 준비하는 애들이나 아니면 이제 로스쿨 준비하는 애들 대상으로 답안지 연습하는 공책을 팔거든요. 근데 그 답안지 연습하는 공책이 우리가 이제 고대 서울 캠퍼스랑 세종 캠퍼스에서 이제 시험을 볼 때 시험 답안지 양식을 따로 주잖아요. 그거랑 크기가 약간 비슷하거든요. 양식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 거기에다가 이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문제만 보고 답안을 이제 채우는 연습을 걷다가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보통 이제 북한학과라든지 제가 이제 북한학과니까 그리고 정치외교학과 이제 서울 캠퍼스에서 이중전공 있고 이제 북한학과나 이제 서울 정외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술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근데 뭐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이제 약간 좀 뭐 경제 경영 어디냐 수학적인 거를 잘 안 하는 학과들 있잖아요 본과인데 그런 학과들은 아마 우리랑 되게 비슷하게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곳 학과 사람들은 이제 제가 제시한 방법대로 이제 연습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면은 진짜 어지간해서는 A뿔이 나옵니다, 진짜. 대신 이걸 벼락치기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해야죠. 평소에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A뿔 나오고, 꽈탑하는 게 막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평소에 부지런하면 돼요. 네, 일단 이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A뿔 맞을 수 있다. 네, 일단은 좀 학업적인 측면에서 노트북 LM과 구글 AI 스튜디오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이제 직장인분들이나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약간 업무에 있어서 AI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따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